아침마다 혈당계를 꺼내시는 분들,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전날 저녁은 조심해서 드셨습니다. 야식도 끊으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혈당을 재어보니 그럭저럭 괜찮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가락을 찌릅니다.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젯밤보다 더 높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주무시기만 했는데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며칠을 조심해도 아침마다 혈당계 앞에서 한숨이 나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사과식초가 좋다더라.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아침 혈당이 내려간다더라. 그래서 드셔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드시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사과식초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 혈당이 내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드셔도 소용없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혈당이 오르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잠이 드셨다고 해서 몸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낮 동안 풀가동되던 공장이 밤이 되면 메인 생산 라인을 끄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리팀이 조용히 들어와 기계를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잠든 순간부터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조직을 고치고 호르몬 균형을 다시 맞춥니다. 뇌는 낮에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저장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돌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포도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나섭니다. 낮 동안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을 조금씩 꺼내 피 속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마치 긴 여행을 앞두고 비상식량을 조금씩 꺼내 쓰는 것처럼 간은 밤새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포도당을 조절해서 내보냅니다. 덕분에 주무시는 동안에도 혈당은 데시리터당 70에서 100mg이라는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뇌가 쉬지 않고 일하는 데 필요한 딱 알맞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고 주무시는 사이에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면 몸이 슬슬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성장 호르몬이 한꺼번에 분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호르몬들이 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님이 곧 일어나신다. 당장 쓸 에너지를 준비해라. 포도당을 더 많이 풀어라. 간은 그 명령을 받고 포도당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피 속으로 쏟아냅니다. 이게 바로 새벽 현상입니다. 1980년대에 처음 정식으로 밝혀진 현상인데 사실 우리 몸이 수십만 년 동안 해온 아주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야 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었습니다. 문제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이 새벽 현상이 골칫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혈당이 건강한 분들은 새벽에 풀려나온 포도당을 인슐린이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족족 배수구로 잘 빠지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인슐린은 분비되는데 세포문을 여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래되어 녹슨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도 문이 잘 안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가 없는 게 아니라 자물쇠가 뻑뻑해진 겁니다. 결국 새벽에 쏟아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혈당을 재면 자기 전보다 수치가 더 높게 찍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못 드신 게 없어도 아무것도 안 드셨어도 자고 일어나면 혈당이 오른다면 바로 이 새벽 현상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의 절반이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이 새벽 현상을 경험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혈당이 올라 있는 이유 이제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사과식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과식초가 이 새벽 혈당 문제에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과식초가 몸속에서 실제로 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식초 안에 든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식초 특유의 시큼한 냄새를 만드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산성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이 꽤 구체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화 효소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밥을 드시면 소장에서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분비됩니다. 이 효소가 녹말을 잘게 쪼개 포도당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각설탕을 넣었을 때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것처럼 녹말 덩어리가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피 속으로 쏟아집니다. 아세트산은 바로 이 아밀라아제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억제합니다. 각설탕이 찬물에서 천천히 녹듯 포도당이 피 속으로 훨씬 느리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밥을 드신 뒤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육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센서를 깨우는 겁니다. AMPK라는 효소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켜지는 것처럼 세포 안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감지되면 AMPK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 AMPK가 활성화되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이 스스로 혈액 속 포도당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슨 자물쇠 문제, 인슐린 열쇠가 잘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 AMPK가 켜지면 문 옆에 비상 통로가 하나 더 열리는 셈입니다. 인슐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과식초는 위에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도 늦춥니다. 위를 큰 항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 아랫부분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으로 내용물이 흘러나가는 구조입니다. 평소에는 구멍이 적당히 열려 있는데 아세트산이 들어오면 그 구멍을 살짝 좁혀버립니다. 덕분에 음식물이 훨씬 천천히 소장으로 내려가고 포도당이 피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도 함께 늦어집니다. 식후에 배가 더 오래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구 결과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메커니즘들은 실제 임상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2007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가벼운 간식과 함께 사과식초 2숟가락을 먹게 했더니 그냥 물만 마셨을 때와 비교해 아침 공복 혈당이 4에서 6% 정도 떨어졌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혈당이 130이던 분이 120대 초반으로 내려오는 정도입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분명히 의미 있는 하락이었습니다. 정말 측정 가능한 변화가 확인된 겁니다. 체중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비만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한 실험인데요. 매일 식초 한 숟가락을 챙긴 그룹은 아무것도 안 한 그룹보다 약 1kg이 더 빠졌고 2숟가락을 챙긴 그룹은 약 2kg이 더 빠졌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치고는 소박한 수치이지만 조작 없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연구가 끝나고 식초를 끈 차, 효과도 함께 사라졌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단, 절대 이것을 당뇨 치료제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두 연구 모두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았습니다. 사과식초가 처방약을 대신할 수 있다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과식초는 거대한 건강관리의 퍼즐에서 아주 작은 조각 하나입니다. 그 작은 조각이 얼마나 의미를 가질지는 나머지 퍼즐 조각들이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과식초는 누구에게나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과식초,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서 효과가 나타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었습니다. 새벽 현상으로 아침 공복 혈당이 유독 높게 나오는 분들,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과식초가 간에서 밤새 너무 많이 쏟아내는 포도당을 살짝 억제해주고 AMPK를 통해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혈당 대사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분이 식초를 드신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배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집에 추가로 배수관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격입니다. 불필요한 공사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사과식초는 분명한 산성 액체입니다. 건강한 분이 낮에 드실 때는 중력이 도와줘서 위산이 아래로 내려가지만 자기 전에 마시고 누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울어진 하수관에서 물이 거꾸로 흐르듯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주무시는 동안 본인도 모르게 위산이 식도를 자극해 수면을 방해하고 반복되면 식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자다가 이유 없이 몇 번씩 깨거나
아침에 목이 따갑거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위산역류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마비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가 음식을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속도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느린 상태인데 사과식초가 그 속도를 한층 더 늦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터질 것 같은 불쾌감, 구역질, 심한 경우 식후에 챙겨 드셔야 하는 약의 흡수까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에게 위마비증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조심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미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고 계신 상태라면 두 효과가 겹쳐서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뒤에 드셔야 합니다. 내 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만 살펴보시면 합니다. 혈당이 신경 쓰이고 위장에 별 문제가 없고 복용 중인 당뇨약이 없다면 드셔볼 만합니다. 반대로 위산역류가 작거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식초를 열심히 드셔도 수면이 엉망이면 다 소용없습니다. 단 며칠 잠을 설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10년 연구에서 다이어트 중에 수면을 줄였더니 빠져야 할 지방은 그대로인데 근육만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을 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근육이 녹아버린 겁니다. 게다가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습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간에게 포도당을 더 많이 풀라고 명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벽 현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식초 한 잔이 그 코르티솔 폭풍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태풍이 부는 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테이프가 아무리 좋아도 태풍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수면과 식단이라는 큰 그림이 먼저 갖춰져야 식초가 그 위에서 의미 있는 보정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경우를 피하고 나면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오늘은 자기 전 사과식초가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과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식초 원액은 산도가 높은 산성 물질입니다. 원액을 그대로 드시면 치아 범낭질이 녹아내리고 식도 점막이 손상됩니다. 범낭질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치아를 갉아먹는 음료를 매일 마시는 셈이 되는 거죠. 반드시 물 200에서 300ml에 식초 1숟가락에서 2숟가락을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한 컵 가득 채운 물에 식초를 살짝 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신 뒤에는 반드시 맑은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세요.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치아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빨대를 사용하시면 식초가 치아에 직접 닿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최소 30분 전에는 다 마치셔야 합니다. 마시자마자 바로 누우시면 위산역류 위험이 높아집니다. 30분 정도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움직이시다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식초가 특별히 다른 식초보다 뛰어난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식초가 뭔가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효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일반 현미식초나 와인식초에도 4에서 8% 수준으로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사과식초의 맛이 편하시면 사과식초를, 집에 현미식초가 있으시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비싼 유기농 사과식초를 일부러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체내 칼륨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과식초를 장기간 많이 드시면 칼륨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의 적정량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뇨제나 특정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과식초를 드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자기 전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드시면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완충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냄비에 음식을 담기 전에 뚜껑을 살짝 열어 온도를 조금 낮추는 것처럼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르기 전에 미리 완충제를 깔아두는 셈입니다. 본인의 혈당 패턴에 맞춰 타이밍을 조절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과식초는 기적이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아침 공복 혈당을 살짝 낮춰줄 수 있는 작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겨울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 얇은 조끼 하나를 더 걸치는 것과 같습니다. 조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패딩 없이 조끼만 입고 한겨울을 버티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이라는 두꺼운 패딩이 먼저 갖춰져야 사과식초라는 얇은 조끼가 그 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알고 드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드시거나 반대로 근거도 없이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정말 똑똑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 차이가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